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가입니다. 오늘도 합격에 지름신 미라클레드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다양한 이제 이제 전형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 전략을 좀 이제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논술백, 논술과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와 최저가 이제 있는. 그래서 요거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학생들도 자기 성적이 나는 학종을 쓸지 교과 전형을 쓸지 논술을 쓸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간략하게 좀 꿀팁이 있다면. 일단은 논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로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학생부 종합을 로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논술은 이제 자신의 이제 뭐 실력은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뭐 내신이 좀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최저를 조금 맞추는 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 최저가 없는 연세대나 한양대를 만약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면 그거 완전히 로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데 뭐 세상에 공짜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짜로 되는 거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논술 100%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1년 이상 또는 2년 가까이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1학년 때 성적이 뭐 6등급? 뭐 5등급?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밀어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교과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든지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은 아무래도 소신이나 안정지원으로 가고 논술을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논술, 교과, 최저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 아, 그렇죠. 제일 힘들어할 겁니다. 제일 힘들어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교과 성적이 뭐 한양대나 연세대 간다 하더라도 1등급, 2등급은 뭐 1등급 초반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등급들도 평균적으로 2등급이 뽑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등급이라도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쵸.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잘 푼다든지 또는 책을 많이 읽어서 또는 글쓰기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써보면서 훈련을 해보면서 준비를 했을 때는 최저 맞춰서 경쟁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교과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본인이 그 약점 좀 커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적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하는 방향 쪽으로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논술백인데 이제 어떤 그 학생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상담 많이 하는데, 뭐 선배 중에 뭐 3개월 했는데 논술 100%로 갔어요. 뭐 5개월 했는데 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논술 100%로 갔어요.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경우에 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숨기고 다 논술학원 다니고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술을 이제 뭐 가리키는데 논술하면서 딱 2달 준비시켜서 저 연세대학교로 간 친구도 있어요. 논술의 신.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 탄탄한 실력을 갖고 그렇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한 거지. 그렇죠. 그냥 준비를 해서 지금 이맘때 문의가 또 와요. 논술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성적 보고 그리고 인터뷰 한번 알지 않습니까?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그 정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달, 뭐 석 달, 넉 달 준비해가지고 된다. 요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략을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춰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어디 진짜 막 특수한 케이스 뭐 이런 거에 맞추게 되면 이제 같이 폭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인문계열하고 이제 자연계열에 이게 출제 유형이 또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주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 영역에서 주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어 자체에서 뭐 국어로 보면 이제 비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철학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접근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 있는 논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형식적인 것을 맞춰주느냐.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이제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뭐 어떤 대학은 120분 1200자, 어떤 대학은 뭐 1000자 100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쓸 수 있는 대학들을 유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저기 지금 수리논술이라는 것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문과에서 예. 경영경제계열의 한양대, 뭐 중앙대, 경희대학에서는 수리논술을 보는데 저게 수학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저걸 준비하면 경쟁률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문계열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과학 논술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최근에 경영은 수학만 많이 보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서강대, 한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하대까지 수학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미적분까지 끝낸 또는 기하까지 할 수 있는 친구라면 형식만 맞출 수만 있다면 5개월 정도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 실력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과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2, 뭐냐면 과1만 출제된다는 뭐 동국대나 이런 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과2 영역, 다시 말해서 좀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과학이 나올 때는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 수학, 과학 성적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아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문과든 이과든 저희가 진짜 뭔가 진짜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하나 있어야겠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맹숭맹숭 일반적인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과목 공부도 본인이 좀 가장 하나 그 무기가 될 만한 걸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여기 합격 사례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저 이 친구 가르칠 때 정말로 보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처음 만나서 1년 만에 이제 문과인데 보통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맞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친구는 딱 1년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약점인 내신, 스펙 이런 것들을 커버해가지고 예. 시립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대 1은 무조건 넘었고요. 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가르칠 때 가장 멋있었던 점은 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양식을 그러니까 저한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스펀지처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뭐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지식을 뭐 글에 쓴 게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걸 캐치 좀 빨리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험을 봤을 때도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아까운 점은 뭐냐면 예. 예. 최저를 못 맞춰서 예. 두 대학을 아쉽게 놓친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썼는데 성균관대 최저를 못 맞추는 바람에 못 보러 갔겠네요. 예? 아예 못 보러 갔겠어. 예, 못 보러 가서 정말로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균관대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이제 걷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풀어본 적 있니? 너 혹시 답안지 본 적 있니?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낸 친구였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만약에 그 최저가 됐었다면 뭐 여러 개 중에서 골라가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이제 꼭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수험생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각 대학별로 또 이제 전형 이런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또 그 문제 유형 중에 어디가 좀 강한지를 살펴보려면은 미리 좀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시작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선생님도 뭐 논술 같은 경우로 이제 많이 애들이 문의하셨고 뭐 준비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논술을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적인 역량이 어떤 부분이 강하냐 그거를 좀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말 그대로 부모님도 되게 두려워했어요. 학생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의외로
쉬워요, 대학 가기가. 그냥 그런 측면들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많지도 않은데 이거를 이제 하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점이 좀 교과 성적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봐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우리 뭐 동네에 또는 내가 사는 지역에 학원이 없어 또는 근데 논술을 써보고 싶은데 이제 첨삭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보기가 참 힘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니는 학교 여건상 또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 않겠지만 논술 관심 없는 또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조금 혼자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물론 첨삭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 문제를 이제 공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요소,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답안지를 띄워놓고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아서 뽑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그 첨삭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준비한다면 물론 실제로 첨삭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